이재명 관련된 테마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이제 이재명 테마주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 내용이 있어요. 또 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간략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어떤 정치인의 뭐 지지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반대 이런 거를 표명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주식시장 관점에서 주가의 움직임만 담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성향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단순히 그냥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이제 분류된 종목군들이 줄줄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기 때문인데 바로 이거죠. 이재명 파기환 송신 첫 재판 대선 뒤로 연기됐다.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 했다. 사법부와 이제 정치계의 판단 앞에서 사법부도 좀 고민이 많은 듯한 그런 모습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전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전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지만 이재명 그 후보의 1심 공판에서는 유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법으로 넘어갔죠. 근데 대법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합니다. 이렇게 파기환송을 하면 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넘어가죠. 근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고법에서는 유죄를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이제 판사들은 참여하지 않고요. 네, 새로운 이제 그 판결이 나오게 되죠. 근데 대법의 취지를 받아서 하니까 고법에서는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고법이 진행이 됐을 때 유죄는 확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5월달 중순에 나오니까 대선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유죄가 나왔을 때 또 대선 판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6월 18일로 공판 날짜를 변경했는데 이건 사실 불확실성을 없앤 건 아니죠. 네, 불확실성을 뒤로 미룬 것뿐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대선 전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잘잘못에 대한 판결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대선 완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또 상당히 올라갔죠.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그 김문수 후보와 지금 그 한덕수 후보 간의 그 단일화가 좀 삐걱거리고 있는 중이긴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일화가 매끄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적하기가 지지율 면에서는 쉽진 않은 상황인데 이거조차도 삐걱대고 있지. 근데 이 판결은 6월 18일로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으로 상당히 웃어주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그 5월달 중에 이제 고법 판결이 유죄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주를 후보주 관련주를 또 반등하면 매도 비중 축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반등해도 조금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기는 했어요. 앞으로 나오는 이슈들을 봐야겠지만 적어도 5월 안에 뭔가 유죄 취지의 판결은 안 나온다라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입니다. 근데 이건 불확실성을 연기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어쨌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당선이 된 후에 6월 18일 날 고법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대통령은 뭐 내란이라든지 외환 굉장히 큰 죄가 아니면 그 임기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대선 전에 있었던 그 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적용을 시킬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또 치열하게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맞아요. 근데 어쨌든 대선까지는 진행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또 관련주의 힘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까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3일 날 대선이 있고 6월 18일 날 첫 공판 기일이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뀌었다. 그러니까 5월 15일께 6월 18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달 미뤄진 게 아니고요. 관련된 테마주에도 큰 영향을 끼칠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이 급등,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그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그 여당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이제 악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관련주로 평가되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신건설, 이스타코, 형지글로벌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 정치 테마주를 저는 별로 싫어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기 어렵지만 인물 테마,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인물 테마주와 정책 테마주. 인물 테마주는 진짜 보시면 안 되고요. 정책 테마주는 근데 달라요.
정책 테마주는 정책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금 중도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어요. 뭔가 친기업적인 성향도 좀 드러내고 있고 그게 이제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약이 좀 대선까지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공약들이다. 특히 이런 고법 유죄 이슈도 일단은 그 대선 이후로 넘겼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당장은 해소됐다. 불확실성을 미룬 거지만요. 그러니까 종목 입장에서는 해소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신건설 같은 경우 보면 이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치 테마적 원래 이렇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다 말도 안 됩니다. 사실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혔다고 해서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학연, 지연, 혈연이 이제 수혜를 입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건 공정성이 어긋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인물 테마주로 묶이거나 학연, 지연, 혈연 이건 이제 지연이잖아요. 지연 테마주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이스타코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설 추진한 기본주택 공약 이건 정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연, 지연, 혈연보다는 좀 더 연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책 테마주가 좀 낮고요. 공약을 하신다면. 그 다음에 형제그룹주가 그 무상교복 정책 때문에 테마주로 거론됐는데 요즘에는 근데 무상교복 이를 얘기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붙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 정치 테마주가 되게 특이한 게 한 번 정치 테마주를 찍기잖아요. 그럼 계속 그건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이 재무가 좋은 종목이 별로 없는데 아쉬운 게 안랩이죠. 안랩은 안철수 테마주인데 안랩 자체의 성장성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안철수 테마주라는 색깔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안랩의 성장성이랑 별 상관이 없어요, 주가가. 그죠? 그런 게 사실은 정치 테마주를 보는데 좀 아쉬운 그런 측면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정치 테마주도 인물 테마주. 여기서 말하는 인물 테마주는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테마주 두 개인데 정책 테마주는 보셔도 되지만 인물 테마주, 학연, 지연, 혈연 이거는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배제를 하시고 보시려면 이제 정책 테마주 요거를 보시는 게 맞다. 보면은 이제 일성건설은 기본주택 사업, 코나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을 늘리는 방식,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라고 공약했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주, 요건 이제 정책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정책 테마주 중에 코나이는 굉장히 세요. 이따가 잠깐 볼 거고. 4x4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로 분류가 되죠. AI 팹리스, 퓨리오사 AR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테마주와 약간 어느 정도 좀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지건설의 전 사회이사인 임무영 전 정무기획 비서관이 과거 이 후보의 선거개표에 합류한 이력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인물 테마주죠. 네,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식으로 엮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려면 정책 테마주를 보셔야 되고 코나아이가 꽤 센 정책 테마주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장에도 좀 그 뭐 향후장에도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자율권을 늘리는 방식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역화폐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렸고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요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당분간은 이재명 후보 관련된 테마주들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들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인물 테마주와 학연, 지연, 혈연, 그 다음에 정책 테마주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고 인물 테마주 배제, 정책 테마주는 좀 더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타코 같은 경우도 20% 급등, 그다음 코나아이도 이제 급등인데 지금 인물 테마주와 정책 테마주 너나 할 것 없이 급등했지만 여기서의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지지율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이런 테마주들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지난 영상에서부터 수정할 것은 반등시 비중 축소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책 테마주는 조금 더 보유하시거나 단타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인물 테마주는 배제하자. 그리고
어쨌든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정치 테마주 안 해도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급등락에 좀 휘둘리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투자 관점을 배제해도 좋다. 뭐 이 정도로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